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비계 종류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계 일반 사항들을 파악을 했으면 이 종류들은 좀 더 좀 쉽게 내용들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사다리라든지 계단, 경사로 이런 것들을 빼고 보통 일반적인 비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내가 건물을 지을 부분, 이렇게 건물을 내가 짓고자 하는 부분에 지금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다 라고 하면 이 건물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을 내가 이렇게 이격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격. 그리고 우리는 아까 얼마 이격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300mm라고 하는 것을 이격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치되는 부재가 이렇게 설치되는 부재, 수직으로 이렇게 설치되는 부재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직으로 설치되는 부재, 요거를 우리는 비계 기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고, 그 다음 이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건물의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도 계속 따라가면서 설치가 되겠죠. 이렇게 설치되는 부분을 우리는 띠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계 기둥이 이렇게 두 개가 서서 이 폭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두 개 교차점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설치되는 부재가 있어요. 얘를 우리가 장선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장선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장선 위에다가 이렇게 널따란 판을 하나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면 이게 이제 작업 발판이 되겠죠. 예, 발판이 될 겁니다. 이렇게 발판이 될 거고, 그 다음 이와 같은 프레임은 수평력이 작용을 하게 되죠. 횡력, 옆에서 미는 힘이 작용하면 변형이 생기니까 보통 이렇게 설치가 되죠. 이렇게 또 적당한 거리가 하면 또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와 같이 설치되는 내용도 있어요. 물론 설치되는 순서를 보면 이렇게 기둥, 띠장을 설치를 하고 격자형의 변형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가세를 설치한 다음에 장선, 발판의 순으로 저와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이 비계 종류를 교재도 보니까 이렇게 좀 플로우 차트처럼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형태에 따르는 종류를 보면, 그치? 형태죠. 크게 세 가지가 나눠져 있죠. 외줄비계다, 겹비계다, 쌍줄비계다. 얘는 기둥하고 띠장의 수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외줄비계나 겹비계는 이렇게 비계 기둥이 하나고, 여기 띠장이 하나, 겹비계는 띠장을 양쪽에 두는 것을 의미해요. 쌍줄비계다라고 하는 것은 띠장 수에 상관없이 비계 기둥이 저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두 개가 설치된 것을 의미한다. 이 띠장은 이렇게 하나만 들 수도 있고 양쪽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줄이다, 겹비계다, 쌍줄비계다의 구분은 저렇게 기둥하고 띠장의 수 갖고 표현을 하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쌍줄비계를 가지고 많이 설치한다. 물론 아주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렇게 겹비계 같은 경우도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재료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재료에 보면 우리 교재도 있습니다만 통나무 비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 통나무로 설치하는 걸 요즘 못 보니까 과감하게 저렇게 배제를 하시면 됩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이런 강관이 없어가지고 뭘로 해요? 대나무로 하죠. 대나무로 해갖고 쫙쫙 가다가 화재가 일어나서 건물 전체가 전수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어쨌든 통나무는 이렇게 안 쓰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들이 강관 비계, 얘를 강관 파이프 비계,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거, 강관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속이 비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강관, 형태는 원형이 될 수도 있고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형태는 다양합니다. 이 안이 채워져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얘를 강봉 그래요. 그래서 철근은 속이 다 차여져 있죠. 그래서 걔를 강관이라고 알아요. 보통 강봉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강관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같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저와 같은 부재들을 하나의 틀로 만들어서 우리가 틀비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틀비계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 내용들을 파악을 해 두시고 주로 이제 요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많이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을 받는 힘에 따라서 우리가 지주비계, 힘을 땅에서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강간비계, 이렇게. 그 다음 틀비계, 뒤에서 정리할 시스템비계. 여기, 요 차이점은 바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지지 형식인데, 잠시만요.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지지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땅에서 힘을 받으면 이렇게 관관 파이프 비계, 보통 틀 비계, 이렇게 시스템 비계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달비계. 달비계는 뭐예요?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 건물 옥상에서부터 이렇게 매달아서 설치하는 이거 매달았다 그래서 달비계. 그 다음 사다리와 같은 것들은 말비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말비계는 사다리 같은 경우도 있고 그냥 요렇게 보통 이제 현재에서 뭐 우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비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는 보통 이제 어디에서만 내부에서만 저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같은 개념으로 여기 사다리에 해당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계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내용들을 정리해야 될 것들은 요거하고 여기 시스템 비계 정도 간단하게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일반사항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정리가 됐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빼놓고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강간비계를 보겠습니다. 강관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앞에서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금속의 재료를 강관이다라고 했고, 보통 파이프 비계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강간 비계를 사용하면 이 비계 기둥이 있죠. 이 비계 기둥의 간격, 요 A에다가 원을 이렇게 표시한 것은 S이라고 하는 약자로 저 간격을 의미하는 우리가 도면 표시 기호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두 가지가 있는데 1.85m마다 하나씩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1.5m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요거는 우리가 무슨 방향? 띠장 방향. 띠장은 뭐라 그랬지? 이쪽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1.85m에 해당하는 간격 이내마다. 요거는 장선 방향이라고 그랬으니까 장선이니까 여기서 하나를 더 설치하면 요 간격은 1.5m 이내에 해당하는 걸로 우리가 쌍줄비기일 때 이렇게 설치를 해라 라고 하는 거고, 이거보다 넓어지는 게 아니죠. 안전성을 대비한 거니까 전부 다 얘는 뭐예요? 이내입니다. 이내. 1.85m 이내. 그 이상 그러면 틀리는 거니까 이런 수치들을 정리를 할 때 너무 숫자에만 여러분이 연연하다 보면 이게 이상으로 돼 있는데도 저렇게 맞는 걸로 여러분들 착각하기 쉬우니까 그런 것들을 범위값들을 좀 잘 이렇게 판단을 해 두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 이 비계 기둥의 높이가 31m가 넘어가면, 자, 이렇게 건물에 따라서 올라가죠. 그러면 어느 지점을 딱 끊어요. 요 높이죠. 요 높이가 31m가 넘어가게 되면 그 넘는 아래 밑부분은 이렇게 비계 기둥을 두 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두 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 그래서 31m까지는 한 본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한 본이나 한 개나 그 내용은 같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 가설공사다라고 하는 이 비계는 작업 발판을 놓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중. 자, 하중인데 비계 기둥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여기 띠장이 이렇게 걸쳐져 있죠. 걸쳐져 있을 때 여기 중간에 놓여지는 하중은 이게 4kN까지 우리가 중간에 놓을 수가 있다.
그러면 기둥 하나가 이렇게 받는 하중은 7kN까지는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비계에 발판이 쭉 놓고 왔을 때 여기 무게, 여기 무게, 여기 무게, 여기 무게를 계속 층으로 쌓다 보면 이 기둥이 받는 그와 같은 하중은 누적이 돼서 얘를 오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나면 기둥에 받는 하중만 생각을 해요. 문제 띠장에 받는 하중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안 배웠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띠장에 받는 하중이죠, 이거는. 띠장에 받는 하중이니까 이 숫자에 해당하는 것은 요 기둥의 간격이 얼마일 때 1.85m일 때에 해당하는 겁니다. 조금 무겁다 그러면 이 간격을 줄여서 우리가 역비율이라고 그러죠. 비례적으로 해서 저렇게 풀어나가면서 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임의로 저렇게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서 이제 띠장. 띠장이 어떤 건지 알죠? 이렇게 수평으로 가 있는 겁니다. 이 띠장의 간격은 우리가 얼마? 2m 이내. 이렇게 하나로 딱 정리를 했어요. 예전 책 보면 뭐, 저 1띠장은 2m 이내, 나머지 1.5m 뭐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까지 정리할 수가 없고요. 이 띠장은 옆으로 수평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길게 가겠죠. 그래서 이 띠장을 내가 이음을 하다 보면 한 개의 띠장이 있고, 이렇게 바로 붙이지를 못하고 조금 띄워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연결하는 철물이 클램프라고 그래서 이게 뭘 잡아주는 철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딱 붙여서 연결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간격은 얼마냐면 여기가 100mm 이내 이렇게 해서 10cm 이내에 해당하는 걸로 요 간격을 두고, 만약에 한 개의 띠장의 이음을 여기서 이렇게 이어갖고 다른 띠장을 이렇게 이어간다면 요 이음의 간격이에요. 이렇게 요 이음에 해당하는 간격은 300 이상을 띄고 이음을 해라 라고 하는 걸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면 이제 우리 장선이다라고 하는 부분 있죠. 장선은 어떻게 생긴 거? 이렇게 발판을 놓기 위해서 설치하는 저와 같은 간격입니다. 이 장선의 간격을 묻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장선을 여기다 설치하게 되는 것보다 요 모서리에다가 설치를 해야 우리가 움직임,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둥의 간격도 어느 쪽으로? 띠장 쪽으로 되어 있는 간격이니까 얘는 이렇게 1.85m 이렇게 해당하는 간격을 가지고 저렇게 설치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저 기둥이 지금 노란색이고, 그렇죠?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노란색이고, 지금 띠장에 만약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랬으니까 띠장을 빨간색으로 그리고, 장선이 지금 제가 약간 보라색 성격을 띄고 있으니까 장선을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요 장선은 이렇게 기둥이나 띠장보다 바깥으로 반드시 튀어나가야 돼요. 얼마? 5cm 50mm 이내 저렇게 튀어나가야 되고, 여기 장선 위에 뭐가 놓여진다고 그랬어요? 발판이 놓여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장선과 장선 사이에 우리가 발판을 이렇게 놓게 되면 이 발판은 장선보다 더 바깥으로 더 멀리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0에서 보통 200으로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숫자를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생긴 발판을 써요? 이 발판 자체가 이렇게 이제 금속으로 된 이렇게 쓰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걸려져 있고, 여기에 장선을 이렇게 딱 끼우죠. 이렇게 장선을 해서 장선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저렇게 딱 끼워서 딱 걸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안전발판에서 대부분 이걸 쓰기 때문에 뭐 여기 따르는 숫자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크게 내용을 정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가세다라고 하는 부분 있죠. 네 번째. 자, 가세. 가세는 건물 전체 변형을 잡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세가 설치되는 이와 같은 각도죠. 각도는 40에서 60도에 해당하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45도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고, 하나만 설치하면 끝이 아니라 여기 설치하고 또 어느 적당한 간격으로 또 설치를 하죠. 요 간격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간격이 10m 이내마다 저렇게 가세를 저 각도로 해서 비계 전체 변형을 바로잡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부분, 5번째 벽 이음. 이제 알죠? 이 벽이음이 뭔지 이 벽을 연결시켜 줘야 돼요.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 벽이음은 수직, 수평이 있는데 우리가 강간비계는 둘 다 5m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헷갈리지 않죠? 수직이나 수평이나 똑같아. 그래서 여기가 수직, 수평으로 이 벽 이음에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간격을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 강간비계에 우리가 부속철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속철물은 파이프가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니까 맨 밑에서 받쳐주는 이와 같은 금속의 판, 얘를 우리가 베이스 플레이트, 그냥 금속판입니다. 이렇게 금속판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고, 연결천물을 심어주는데, 저 분필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 개 분필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고, 얘를 감싸서 이렇게 감아집니다. 저걸 우리 이제 클램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클램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클램프는 그냥 이렇게 그림상으로 이렇게 보면 두 개의 것을 이길 때 하나를 이렇게 잡아주는 일자형이 있고, 이렇게.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모양을 그냥 단순하게 그리면, 그냥 심플하게 그리면 이렇게 파이프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뭐, 이렇게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막 걸어가는 게 있습니다. 걸어서, 이렇게 거는 게 있죠. 그래서 얘는 일자형이 되는 거고, 저렇게 생긴 게 이렇게 수직에 해당하는 부분도 하나, 그 다음 이렇게 수평으로도 되는 게 하나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럼 파이프를 여기다도 넣고 여기다도 넣죠. 일자형, 십자형. 그 다음에 가세 같은 거 설치하다 보면 각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를 하나는 수직으로 놓고 이 각도가 이렇게 조절되는, 보통 뭐 45도형 뭐 이와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클램프다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파이프를 연결할 때 바깥에 저렇게 잡는 것도 있지만 안에서 저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강간비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틀비계로 와보겠습니다. 그럼 틀비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제가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비계 형태를 좀 작게 해서 벽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것은 그럼 부재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띠장입니다. 이 띠장이고, 이렇게 서 있는 건 얘는 뭐예요? 그렇죠. 비계 기둥입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틀비계에 해당하는 개념은 뭐냐? 이 틀비계는 요만큼, 요 단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틀비계라 그래요. 이렇게 틀비계죠. 하나를 가지고 서로 붙여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구성품이 전부 다 뭘로? 하나의 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아직 정리하지 않은 시스템 비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얘 전체를 내가 한 번에 쉽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를 뭘로 본다? 시스템 비계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강간비계에서도 비계가 놓여지는 뭐 다리, 안전, 난간 이런 건 다 앞에 설치한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빼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 틀비계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 교재도 있습니다만은 모양을 한번 제가 살짝 그려보면, 자,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얘가 이제 주틀이에요. 주틀. 대부분 주틀이다라고 하면 수직의 틀을 우리가 이렇게 주틀이다라고 하고, 여기 수평의 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 수평 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이렇게 가세가 이쪽으로 하나 가면 저쪽에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주틀에 해당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대부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주틀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니까 높이가, 이 주틀은 얼마다? 40m 이하로 설치해라. 이렇게. 그러면 이 높이가 정해져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주틀의 높이는 얼마까지만? 40m까지만 우리가 저렇게 설치를 해라. 라고 하는 거고, 이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에 높이가 20m를 초과하게 되면, 이렇게 주틀의 높이가 20m를 초과하게 되면, 여기 하나, 단위 주틀의 높이는, 이게 단위 높이죠? 단위 높이는 2m
이하로 우리가 설치를 해라. 이렇게 가는 거고, 이 주틀에 해당하는 요 간격이죠. 이렇게. 간격은 얼마가 된다? 1.8m 이하로 설치를 해라. 높으면 이제 뭐 더 안정성에 저촉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설치를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거를 주틀 그래서 1번이라고 하면, 자 2번에 따라서 모든 하중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중은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만 그래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놓여지는 것은 얼마다? 4kN에 해당하는 것들을 저렇게 놓을 수 있다. 여기 우리가 띠장에 해당하는 단간 파이프 띠장의 하중과 동일한 형태로 저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수직에 해당하는 것은 얼마다? 24.5kN에 해당하는 하중, 무거운 하중까지를 저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벽이음, 벽연결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벽이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써요. 6m, 8m. 아까 비계 일반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어디가? 무조건 작은 것이 수직에 해당하는 간격이고, 큰 것이 수평에 해당하는 간격이다. 이렇게. 그 이유는 그래야 안정성이 더 좋게 확보가 되니까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으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면 우리가 이제 시스템 비계. 자, 아까 여기 틀 비계와 시스템 비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정리했는데, 자, 저런 것들은 우리가 강간 파이프 비계, 강간 비계, 단간 비계는 아까처럼 이렇게 생긴 클램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 비계는 비계 기둥 자체에 이렇게 비계 기둥 자체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수평을 깰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쭉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얼마든지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끼워서 수평무제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뭐 가세를 끼기도 하고 전체적인 가세를 걸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둥 자체에 뭐가 없어요. 이렇게 연결 철물, 이런 부속 철물 같은 게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들은 크게 없어요. 높이대로 얘를 끼워만 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얘는 무엇 하면 전체 실리는 하중이 얼마고, 그 얘를 구조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 건설한 작업 안전 계획서, 안전 계획서라고 하는 거에 작성을 해가지고 오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큰 하중이 있다 보니까 이 지방면이 평평하면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지방면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지방면 하단에 고정 철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고정 철물을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 베이스에다 여기에 높이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이렇게 지금 너트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밑에 하단에 이제 고정 철물이에요. 이 고정 철물을 가지고 이 수평이 일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죠. 조금 안으로 들어간 것들은 얘를 풀고, 조금 위로 올라가도 이 거리를 좁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둥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 이렇게 끼게 되면 이 기둥이 이제 이렇게 끼워지겠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고정 철물에서 이렇게 기둥 안으로 들어가는 이 전체 길이는 이 고정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가면서 이 하단에다가 수평을 쭉 조정합니다. 그래서 기둥 밑잡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이렇게 설치해 가면서 가는 것들을 시스템 비계다라고 해서 뭐 크게 내용물을 정리할 거 없어요. 수직재, 수평재, 가세 이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뒤에 가서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보호 밑이나 슬라브 하단에 어떤 우리가 서포트 역할과 같은 걸 하게 되면, 여기 지금 기둥이 올라가는 요 파이프 안에다가 이런 파이프에 얘가 끼워지듯이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계략적으로 그리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U자 모양으로 생겼죠. 이걸 우리가 유헤드라 그래요. 한글로 쓰면 이상한가? 유헤드. 그래서 저게
상단에 올라가서 저렇게 쭉 가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를, 받침 철물을 쭉 연결을 해서 저렇게 보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시스템 비계는 뭐 이런 정도만 내용들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아마 그 숫자상으로 정리해야 될 내용들은 이렇게 고정 철물과 우리가 수직 부재는 요 깊이가 3분의 1 정도씩은 반드시 묻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가서 이제 우리가 달비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얘는 정리할 거 없습니다. 그냥 아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매달아서 설치하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와이어로프다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해당하는데, 안전쪽에서는 이제 와이어로프가 한 가닥 소선이 7%, 뭐 전체가 뭐 5%에 해당하는 감소가 없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런 거 주로 외장에 해당하는, 공사 외부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이제 말비계. 자, 말비계는 이제 사다리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실내 공사에서만 사용을 하고 2m 이내까지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2m. 이런 말비계는 실내 바닥에서 쓰는 거지, 이게 비계의 작업 발판 위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내부에 해당하는 걸로만 보통 사용하면 된다.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작업 발판이 있고, 또 이제 여기 사다리처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보통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요 작업 발판에 해당하는 크기가 보통 40cm 이상이고, 요 길이는 60cm 이상인데, 여기죠. 요렇게 가서, 요렇게 해서는 수직에 해당하는 요 각도는 75도 이렇게 이내에 해당하는 걸로. 요거는 뭐 사다리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렇게 75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비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위에 뭐 작업 발판 있는데, 그거는 아까 설명드린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작업 발판은 폭이 40, 그 다음에 이 폭이 얼마? 60cm 이상이고,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거, 지금 말비기에다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 10cm 높이에 발끝막이대를 설치해서 발이 빠지거나 물건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뭐 요즘 제가 현장 나가봐도 뭐 이거 설치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계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계단도 우리가 구조물이 아니라 임시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거. 그럼 계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디딤판하고 우리가 단 너비하고 단 높이가 있겠죠.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가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는 높이보다도 보통 단 너비를 정하죠. 여기 얼마? 350 이상. 작으면 안 되고. 그 다음 경사로든지 이런 계단이든지 이건 항상 이렇게 7m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계단 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덟 번째로 가면 우리가 이제 경사로가 있어요. 자, 경사로를 계략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려지겠죠. 조금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제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모양이다. 그랬을 때 경사로는 일단은 이 각도가 제일 중요하죠. 요거 30도 이하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30도 이하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무엇을 설치해요?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다 안 그릴게요. 미끄럼막이. 그래서 이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게 얼마까지 되면 15도 이하가 돼버리면 저와 같은 이 미끄럼막이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설치하지 않고, 자, 이와 같은 우리가 경사로가 있을 때 비계 기둥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설치가 될 거고, 이렇게. 그럼 비계 기둥에
요 간격은 우리가 3m마다, 이내겠죠? 이내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단 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요 계단 참도 전체 높이가 얼마? 7m 이내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경사로에 요 해당하는 폭은 얼마? 90cm. 이 90cm의 의미는 뭐예요? 사람의 성인의 어깨가 60cm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못 지나가니까 그때 한 사람 옆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 이 폭이 30cm.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폭으로 해서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니까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습니다. 자, 9번째 사다리인데, 이 사다리가 두 가지로 나눠요. 고정 사다리. 자, 고정되어 있는 사다리 벽면에 설치돼서 쭉 올라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고정 사다리는 보통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건물이 높겠지만 작게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다리가 좀 작게 그려야 되겠죠. 스케일감으로 가지려면 사다리가 이제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려면 여기 위로 얼마를 올려야 돼요? 여기 옥상에서부터 여기 위로는 60cm를 더 이상으로 해서, 그걸 여장이라고 그래요. 더 길게 저렇게 내밀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 고정 사다리에 해당하는 폭이 7.5m 이상이 돼버리면 여기 2.5m부터 무엇을 해야 돼요? 2.5m부터 이렇게 이런 거 보셨죠? 이렇게 사람 떨어지지 말라고 울거미를 이렇게 찌르는 거죠. 반원 모양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치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가 우리가 10m 이렇게 이상이 돼버리면 10m 되는 지역에 여기다가 사다리를 가지고 크게 뭔가 하나 두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또 얘를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건물 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면에서부터 2.5m가 되는 지점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보를 설치해야 되고, 여기에 아무나 못 올라가도록 여기다가 뭐래요? 시건장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폭은 10m가 되면, 여기 10m가 이렇게 되면 이걸 이제 참이라고 그러죠. 여기 계단 참.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옆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판 하나 놓으면 올라가다 옆에서 여기 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각도는 90도 이내니까 이렇게는 설치가 되는데 얘를 이렇게 예각으로 이렇게 돼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 이런 정도는 설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겁니다. 자, 이동용 사다리 각도는 얼마일까요? 네, 아까 정리했던 이렇게 75도 이내 사다리 똑같습니다. 자, 이동용에 해당하는 사다리는 길이가 6m 이내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연장 사다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다리 이렇게 쭉쭉 뽑으면 길이가 막 늘어나는 사다리가 있죠. 그와 같은 우리가 연장 사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총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얼마까지? 15m까지 이내까지만 우리가 허용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보통 이렇게 고정사다리에 해당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숫자들을 가지고 저렇게 물을 수가 있고, 저 기사 쪽에서는 잘 안 물어도 산업기사 쪽에서는 저런 숫자들을 가지고 많이 묻게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하는 가설공사 이 내용들 모든 것들이 실기할 때 이렇게 자세하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필기 때 저런 내용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비계에 관한 것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작업 발판에 해당하는 것도 정리했고, 이렇게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것들까지를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설공사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비계를 적습니까? 이제 안전시설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 안전설비는 안전설비가 있고 안전장구가 있어요. 안전장구는 사람한테 착용하는 것들을 안전장구, 안전설비는 시설물에다가 붙이는 거죠. 보통 이제 비계라든지 본 건물에다가 붙여서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크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추락제, 사람이 떨어지는 거죠. 추락제 방지 시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건 사람이 떨어지는 거고요. 하나는 낙하물제예요. 낙하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재료나 공구가 떨어져서 하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시설물이 손상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교재는 제일 먼저 용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요거 그림을 제가 좀 간단하게 그려서 뭐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자, 마찬가지 내가 건물을 이렇게 지어간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입체가 아니라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이제 선이 잘 안 그려지는 거 보니까. 측면에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부분 여기 이제 비계다라고 하는 것들이 설치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비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쌍주지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도 이제 비계가 이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만은, 이게 설치가 됐을 겁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출입문이 있을 때 1층에서 들어가는 출입문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출입문, 요 위에 수평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부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많이 치는데 위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방지를 하는 거죠. 얘의 이름 우리 뭐라 그래? 얘를 방호 선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호 선반. 자, 그 다음에 이제 낙하물 방지망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비계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렇게 이런 거 봤죠? 이렇게 각도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와 같이 설치를 합니다. 얘를 우리는 낙하물 방지망, 이렇게 낙하물 방지망이라고. 이 낙하물 방지망은 여기 비계 쪽에다가 보통 이렇게 비계부터 바깥으로 내밀어서 이게 쭉 가서 또 선반처럼 이렇게 또 일정한 간격으로 가서 이렇게 설치가 돼서 여기 이제 그물 같은 걸로 이렇게 쭉 설치가 되어 있죠. 저걸 우리가 이제 낙하물 방지망 이렇게 얘기하고요. 난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다가도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는 거고, 각 층에 해당하는 부분 어디든지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낙하물 난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추락방망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추락방망은 이렇게 층과 층 사이에 뭐예요? 사람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서커스 떨어지면 사람 받쳐주듯이 이 밑에다가 이렇게 그물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적당한 간격으로 저렇게 설치하게 되죠. 이거를 추락방망, 방호를 하기 위한 망 해당하는 거죠. 그물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추락방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호수직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보호망은 여기 비계에다가 이렇게 붙여 있어요. 비계 한 장씩 해서 이렇게. 예. 우리가 수직보호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가 튀거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한 거고, 뭐 계고부 덮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맞죠? 여기 계고부가 있으면 위에다 덮개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추락방망, 방호선반,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뭐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두시면 나머지는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해서 내용들을 대부분 다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하고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 내용만 같이 따로 빼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추락방호망, 방망이다 라고도 하고 방호망이라고도 얘기하죠. 호자를 지금 뺀 겁니다. 요거는 이제 출렁 떨어지면 이렇게 쫙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잘 견뎌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15kN에 해당하는 힘을 견뎌야 된다. 이거는 강도 기준이 인장 강도죠. 인장 강도에 해당하는 거고, 이 추락방망에서는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높이는 10m에서 10m 높이에서 시멘트 2포를 묶어요. 그럼 묶어요? 80kg. 우리 전 시간에 시멘트 한 포가 40kg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멘트 2포를 묶어서 쟤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얘를 낙하시켰을 때 변형이나 파손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전하게 설치된 거다라고 그래서 한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정리를 하면 내가 어떤 구조물에서 우리가 추락 방어망을 내가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얘가 너무 처지면 안 되니까 요 높이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다 10m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렇게 설치를 하고, 이 망이 또 많이 길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3m 이내마다 길이마다 해서 이렇게 결속 어디든가 저렇게 묶어둬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 추락방망도 구조체하고 사이의 간격을 물으면 우리가 비계 일반에서 했던 것처럼 간격은 얼마다? 300mm.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교재 검사 기간 이런 거 써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참고로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낙하물 방지망이죠. 자, 낙하물 방지망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보면, 자, 여기 이제 비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쭉 설치가 되었을 때, 이 건물로부터 전체에 해당하는 내민 길이는 2m 이내입니다. 2m 이내까지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간격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렇게 10m마다 설치를 하거나 3개층 이내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얘도 설치할 때는 300 정도로 뛰지만 여기 떨어져도 공구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는 밀폐시키는, 그래서 밀폐시키는 것들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는 각도를 물을 수가 있죠. 각도는 20에서 이렇게 30도에 해당하는 걸로 각도를 물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우리가 안전시설에 관한 내용들도 다 정리를 했어요. 나중에 실기초에 가면 추락 재방지시설과 낙하물재 방지시설로 구분하는 정도는 여러분들 실기 쪽에서 같이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남아있는 이제 교재에 해당하는 남아있는 것들이 환경이죠. 비산먼지 대책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한 번 정도 그냥 쭉 읽어보셔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가설공사가 시험에 나오는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공사나 공법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해당하는 장애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사용될 용어들도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제가 이런 패턴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내용들을 설명을 했으니까, 보면 아시죠? 수업을 들으면 내용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정상적인 속도로 제대로 들으세요. 빨리 해서 들어서 놓치지 말고, 그게 결코 빨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설령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반복하지 마시고 그 시간만큼 확보를 해서 강의를 듣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들은 다음에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바로 뒤에 있는 문제 나오는 거 풀어보셔야 돼요. 그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다 안 풀린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면 되고 안 되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고 다음 강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다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시간 안배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진도를 다 뽑아가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마치고 다음 토공사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